이진우 전 사령관의 검찰 조사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엎고 그러니까 의원들을 뭐 업고 나오라고 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네, 그렇죠. 총을 쏴서라도 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그 말을 전화로 직접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된 겁니다. 자, 이진우 전 사령관. 그런데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국회 방어 목적으로 출동을 했고 내부에 들어갈 계획이 없었다고 진술했거든요. 이게 좀 상충됩니다. 보도된 내용하고는. 상충된다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아까 뭐 그 4명이 한조가 돼서 끌어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진우 사령관의 그 본인의 증언, 직접적인 증언으로 지금 보도된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복잡한 상황, 뭐 시국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급박하게 그러면 가짜 뉴스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의견이 사실이 되고 뭐 사실 또 왜곡이 되고 그렇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변호인이나 아니면 그런 좀 검찰 쪽이나 수사기관이 오히려 그 누설을 하기도 해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물론 그게 누가 누설한 거다, 누가 뭐 그 변호인 측에서 조금 왜곡돼서 나간 거다. 그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저런 그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그 처음에 보도의 진술 4명이서 한조가 돼서 끌어내라라는 이런 내용들이 그 좀 납득이 안 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지시를 했는데 본인이 끌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밑에 부하들한테 그런 지시를 해야 되는데 4명이 한조가 안에서 끌려 나온 의원이 없어요. 그런 시도도 안 했고. 그러면 누가 이진우 사령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저 내용은 뭐냐 하고 저도 굉장히 큰 물음표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직접적으로 증언을 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사실이 아님을 본인의 입으로 증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이제는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 나눴던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됐던 것이고 또 검찰 발이거든요. 검찰에서 나온 것인데 오늘 그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가령 뭐 예를 하나 들어서 계엄 당시에 대통령하고 이진우 전 사령관 간의 전화 통화 횟수에 대해서 대통령 공소장의 내용과 검찰 공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 내용이 좀 다르다. 그래서 검찰 공소장 자체의 어떤 객관적 사실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폈거든요.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니 뭐 검찰이 최고 엘리트 집단이잖아요. 뭐 이게 전혀 모순되지 않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수사하고 제일 먼저 구속 기소를 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일 마지막에 수사를 했고 그것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를 못했어요. 그리고 공수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진술을 더 맞추다 보니까 그 맞추는 상황에서 공소장이 제출됐기 때문에 공소장은 김용현 전 장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는 것들은 형사사건, 즉 검찰 공소장에 있다는 건 아마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검찰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내용 부인을 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제 불리한 것들도 진술을 철회하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형사사건을 위해서 법정에서 어떤 진술로 변경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공개되는 재판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진우 사령관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4명이 들어가서 1명씩 끌어내 이런 말을 그러면 허위로 지어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일단은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관계를 펴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진술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자신의 형사사건의 문제이고 자신의 형사처벌의 문제이고 자신이 중요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자신조차도 TV를 보고 이 계엄을 알았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임무 종사자도 아니고 부하들한테 별 지시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양형은 줄어들어야 된다. 이게 대통령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 부당한 명령이었는지 불법적인 명령이었는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회 측이 계엄이 폭동이었다고 주장해온 주요 장면이죠. 많이들 보셨을 텐데
자, 일부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계엄 당일 밤에요. 국회로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 측이 지난달 군사법정에서 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몇 번 전화 받았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공소 제기돼 있어서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게 좀 제한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한 행동 자체는 기물손괴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폭행으로 유일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저는 내란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명령을 받은 군인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긴급 담화가 이게 이혼한지 이 부분 따져보고 출동하겠습니까? 저희는 정당한 명령에 출동한 군인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한 발언이고 이진우 전 사령관 변호인이 군사법정에서 한 발언입니다. 자, 이 내용 좀 들으셨는데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이 말한 그 명령이 뭐였는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것이 국회 측 주장대로 실제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본다는 거죠. 예, 지금 뭐 그 상황을 들여다본다고 하면서 수사 기록을 달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원래는 뭐 받으면 안 되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예, 그렇죠. 그럼에도 그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받았다고 하면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특이하게 보는 거는 그러면 만약에 사인으로 해가지고 뭐 다 의원 끌어내라고 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그렇게 지시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까 이제 이승훈 변호사님은 본인의 죄책을 때문에 불리하게 할 증언은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자백을 하는 게 양형에서 가장 유리하게 작용되는 그런 소송 전략입니다. 만약 그게 팩트가 정말 끌어내라라고 하는 게 팩트였다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선처를 요구하는 게 그게 변호인의 전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심지어 국회가 신청한 증인인데 예. 국회가 신청한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 어떻게 보면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 측에서 수방사령관을 만약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했겠죠. 대통령 측에서 신청된 증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런 끌어내라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예. 국회에 대한 해제 의결이나 이런 걸 막으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냥 의결하면 의결하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그게 반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크게 그 전에 진술하고 현재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바뀌었다. 본인의 그런 죄책을 감경시키기 위해 바꾼다. 그렇게 볼 요소는 저는 별로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원 변호사 말씀대로 이제 어떤 공개적인 곳에서 나와가지고 한 발언 이진우 전 사령관이 그거하고 그건 이제 거의 일관되는데 어느 정도. 일관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좀 상충하는 것이 앞서 보신 언론에 보도된 검찰 조사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좀 상충하는 것인지 진짜 진실에 어떤 것이 부합하는 것인지 헌법재판소에서 밝혀야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밝혀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예. 일단 헌법재판소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진술한 조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진술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수방서의 C1 벙커에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방사령관이 그걸 모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도 사령관들이 대통령과 만찬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그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만찬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얘기들까지도 다 진술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불리한 진술을 언론에 공개되는데 자신의 가족도 보고 자신의 지인들도 보고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있는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가 싫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김인원 변호사의 입장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게
폭동이냐? 폭동은 아니다. 단지 뭐 기물 파손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내란죄를 이제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또 정당한 명령에 복종한 것이고 군인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자신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채 대통령의 개헌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을 뿐이다. 그래서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형사 사건에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시 CCTV 화면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걸 통해서 봤을 때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들어가서 뭔가 물리력을 뭐 가했다거나 정말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이제 어떤 실질적인 증거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어떤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체적인 진실에 좀 다가갈 수 있냐는 그런 얘기를 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네. 헌법재판소는 탄핵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왜 군대를 국회로 들여보냈냐. 질서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 질서 유지만 할 거면 들어가지 말고 사람들 모여들었을 때 안전하게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서 국회의사당으로 갔고 그래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라고 하는 진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끌어내는 게 계엄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끌어내라고 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는 적법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변명이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계엄 해제를 요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그게 포고령 1호하고도 겹쳐져요. 포고령 1호에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했고 그래서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계엄 해제 요구하는 것은 정치행위고 그래서 체포해서 수방서 C1 벙커로 데려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계엄에 대한 동의권을 막을 수 없고 막는다라고 한다면 위헌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들이 뭔가 그럴싸한 명분으로 거짓말을 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거짓말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답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유리창을 깨고 그게 들어간 행위가 그 대통령 측 주장대로 질서 유지의 그 목적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확증적으로 좀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그 국회 경내로 들어간 거는 헬리콥터가 착지를 국회 경내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청 건물 안에 들어간 거지 말씀하신 거. 근데 그리고 본청에 들어갈 때도 그때 곽종건 사령관이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 제가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 들어가야 되는데 막혀 있으니까 막혀 있어가지고 유리창 뚫고 들어갔다 이 정도 발언을 했지 그게 그러면 의원들 잡아내려고 그러면 한 거냐? 그 지금 그 곽종건 특전사령관의 예. 진술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청문회에서 지금 아까 진술하는 걸 들어보니까 의원도 끌어내라고 했고 요원도 끌어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모순인 게 예. 의원을 끌어내야 되면 요원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원이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는 건데 그 요원을 끌어내는 거면 의원은 못 끌어내요. 그러니까 의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도 끌어낸다는 생각을 했고 요원도 끌어낸다는 생각으로 요원을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니 이게 도대체 뭐 논리적으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의원만 끌어내든가 요원만 끌어내든가 둘 중에 하나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분이 사실은 솔직히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약간 좀 무능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어쨌든 워낙 급박하게 사정이 돌아가니까 뭐 이렇게 뭘 해야 될지를 뭐 본인이 스스로 헷갈려하면서 앞뒤를 이렇게 제대로 그 혼돈스러운 지휘를 스스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원과 의원을 동시에 끌어내는 거는 그거는 논리 모순이에요. 양립이 안 됩니다. 어쨌든.